지금부터 제가 문제 하나를 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은빈아, 내 생카에 생선 갖고 올 거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1번, 파랑 생선을 가지고 와라. 2번, 생일 파티에 생일 선물을 가지고 와라. 자,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정답을 맞추셨나요? 저는 처음에 1번이 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선을 가져가야 하지? 고민을 했답니다. 우리 집에서는 줄임말이나 유행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생파는 생일 파티, 생선은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만약 세종대왕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고 해도 아마 저처럼 생선과 파를 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글을 잘못 사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덤 속에 세종대왕님이 눈물을 흘리실 일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생파와 같은 줄임말, 비속어, 그리고 영어, 유행어 등이 저도 모르게 쏙쏙쏙 들어가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한글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별거 없는 무의미한 글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한글은 쉽고 의미 없는 글자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 중에서 만든 사람과 만든 날짜가 정확히 밝혀진 유일한 문자입니다. 한글을 만드신 분은 바로 세종대왕님이시죠. 세종대왕님은 자주, 애민, 시룡의 정신을 담아 1443년 한글을 만드셨고 3년간 시험 끝에 1446년 10월 9일 세상에 반포하셨습니다. 둘째, 한글은 창제 원리가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글자입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을 분떠 자음을 만들고 하늘, 땅, 사람의 생각을 담아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글자로도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누구나 배우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노르스름한 달빛, 이 말은 아마 한글만이 표현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애민정신이 깃든 문자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살던 시대는 일반 백성들은 글을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억울한 경우를 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작년 국어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별받고 천대받았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세종대왕님의 마음이 더 컸기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고 한글을 끝까지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한글은 여러분도 한글의 위대함에 공감을 하시나요? 곧 574번째 한글날이 다가옵니다. 한글날을 맞이하며 예전과 같이 빨간 날, 노는 날로 생각하실 건가요?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신 세종대왕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한글은 역시 전 세계 1등 문자입니다. 한글 사랑, 나라 사랑, 내가 먼저 올바르게. 지금까지 한글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신초등학교 6학년 박지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한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글은 현재 세계에서 사용하는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만든 사람과 창제연대, 글자를 만든 원리까지 알 수 있는 문자이기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는 대부분 알파벳이나 한자 등 다른 나라의 문자를 빌려다가 자기 나라에 맞게 고쳐놓은 문자이지만 한글은 발음기관과 천지인의 모양을 본떠 독창적으로 만든 유일한 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인 한글은 반포된 지 450년이나 지난 가보기역대에서야 국가의 공식 문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 후에도 일제의 핍박 속에서 모진 세월을 간신히 버텨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적으로 칭찬받는 우리 글 한글에 대해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데 몰두한 나머지 정작 우리 글 한글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고 홀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443년이라는 그 오랜 옛날, 우리의 세종대왕님께서는 대체 왜, 무슨 이유로 글자를 만드시느라 애쓰신 걸까요? 그 시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의 신분으로 편안한 길을 가실 수도 있었지만 많은 반대와 시련을 무릅쓰고 글자를 만드셨던 이유가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라니 저는 그분의 큰 뜻을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백성들을 잊지 않았던 세종대왕님의 고민이 존경스럽기만 합니다. 그 고민의 시간과 업적에 걸맞는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으신 그분이 지금의 우리를 마주하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실지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세종대왕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세종대왕상은 유네스코에서 한글 창제에 담긴 숭고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기리고 전 세계에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헌신하는 개인, 단체 등의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1989년 제정된 상입니다. 우리의 한글이 그만큼 문맹자들도 배우기 쉬운 글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가 인정했기에 그 상의 이름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 것도 외국의 대학생들이 1시간만 배우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한글 덕분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글의 가치를 잘 모르고 홀대하고 있는 걸까요? 방탄소년단의 한류를 자랑스러워하고 기생충의 세계영화 시장 점령 소식에 환호하며 성공적인 K-방역에 대한 전 세계의 호평에 가슴 뜨거워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우리 글 한글에 대해 이제는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은 줄이고 아름답고 예쁜 우리말을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 우리 한글의 소중함을 오롯이 기억하고 항상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껴주는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고유문자 한글. 안녕하세요. 저는 옥산초등학교 6학년 박태은입니다. 저는 제가 일상생활에서 느낀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한글의 원래 이름인 훈민정음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은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대왕께서 그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만들었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있는 문자라고 배웠습니다. 사회 시간에 역사를 배우며 세종대왕님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고 그때부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여러 가지의 위대한 업적들을 이루셨지만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업적은 한글 창제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자에 왕의 백성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런 의성어가 나왔습니다. 또르르르 또르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로 이 소리를 표현해낼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른 문자로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글로는 영어, 중국어 등
굉장히 많은 종류의 언어가 나타내는 소리를 고스란히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breakfast라는 단어를 한글로 표현하면 breakfast가 됩니다. 소리도 거의 똑같습니다. 한글로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다니 너무나 신기하지 않나요? 또 한글 속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세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글자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으라는 글자는 땅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던 한글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과학적인 문자는 한글 빼고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즉위하신 후 25년에 창제되었다고 했는데 외국어는 누가 언제 만들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기에도 한글이 위대한 이유가 숨어있던 것이죠. 바로 세계에서 창제 목적과 창제 시기, 창제 원리와 만듦이가 분명하게 나타난 유일한 글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선의 역대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책인 조선왕조실록과 훈민정음 혈해본 등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 덕분에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기록유산들의 가치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한글을 창제하고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글은 충분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글을 우리가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임말 사용하기, 외국어 합쳐 사용하기 같은 행동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 아이스크림이나 와플같이 외국어가 우리말이 된 경우를 외래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외래어들도 순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얼음 보숭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지만 우리말을 지키려는 노력만은 칭찬의 박수를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고유어인 한글을 바르고 올바르게 사용할수록 우리나라의 언어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저 또한 위대한 한글의 우수성을 더 널리 알려서 전 세계에 우뚝 서는 한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창신초등학교 4학년 백승현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글 한글을 주제로 말하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맞지 않으니 이런 이유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노라. 내 일을 불쌍하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이것을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 해례본 처음 내용입니다. 훈민정음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문화의 꽃이 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화가 자리를 잡고 꽃을 피우려면 사람들 개개인의 상상과 생각이 자유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생각과 상상이 오래 유지되고 기억되려면 글로 기록하여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글이 무수한 생각과 상상을 담기에 너무 표현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글이 너무 어려워서 일부 사람들만이 익히고 쓸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하게 창조된 아름다운 상상과 생각은 잘 표현되지도 또 기록되어 이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문화의 발전은 기대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우리가 창조해낼 수 있는 모든 생각과 상상을 무한하게 표현하여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누구나 조금만 익히면 쉽게 배울 수 있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쉽게 기록하고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우리 문화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외국어는 물론 당연하다는 듯이 욕설과 줄임말을 한글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설과 줄임말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고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한글의 사용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을 보존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잘못된 한글을 사용하면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잃게 되지만
한글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가장 빛나는 문화유산인 한글의 정신을 계승하여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말 사용 습관 형성을 통하여 한글 사랑 실천 생활과 언어 폭력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글은 문화 창조의 도구이자 우리 민족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세계 기록 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고 우리 민족만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글,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우리나라는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름다운 글, 한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람이 풍성한 가을을 맞으니 마음이 푼푼해짐을 느낍니다. 밑은 아띠 하나 곁에 있어주면 더없이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문장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번 말하기 원고를 준비하며 처음 알게 된 순우리말 단어들이라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람은 탐스러운 가을 햇살을 받아서 저절로 충분히 익어 벌어진 과실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며 푼푼하다라는 단어는 모자람 없이 넉넉하다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또 미쁘다라는 단어는 진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띠는 친구라는 뜻을 가진 예쁜 순우리말입니다. 이번에 알게 된 예쁜 아띠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만나온 친구만 친구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그저 친구라는 뜻을 지닌 아띠라는 순우리말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이처럼 우리말에는 한자어의 영향을 받은 한자로 된 외래어가 많이 있습니다. 익숙했기 때문에 혹은 그 익숙함이 옳은 것이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버젓이 있는 순우리말 단어들을 배제하며 한자어를 그대로 사용해왔던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엄마, 동생과 함께 말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우리말 사전을 보내는 일을 다룬 영화입니다. 일본의 탄압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심한 고문으로 죽임을 당하며 조선어학회는 해산이 되기에 이르르지만 해방 후 기적적으로 서울역 창고에서 원고를 찾아 이후 우리말 큰 사전이 탄생하게 되지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목숨을 다해 지켜온 귀한 한글이 최근에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K-팝 열풍이 전 세계에 불면서 우리가 흥얼거리는 가요 노랫말을 보면 3분의 1 이상이, 심지어 어떤 곡은 2분의 1이 영어로 된 곡도 심심찮게 찾아보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쓰는 신조어들은 말을 제멋대로 줄이거나 소리가 나는 대로 표기를 하고 길거리 간판이나 방송 속 자막에서조차 그런 줄임말들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뉴스에선가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땅속에서 울고 계실 거라는 기자의 말에 저 또한 반성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만드실 때 그 창제 정신이 자주, 애민, 시종에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로 평가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제 정신과 더불어 독창성과 과학성도 뛰어나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의 명칭이 세종대왕에서 비롯된 것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 문맹자를 없애기에 좋은 글자임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과 글은 값없이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마음으로 만들어졌고, 또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말을 함부로 줄이고 글을 변형하고 우리의 말과 글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히 다루며 사용하여 우리 후세에게 아름다운 한글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글을 쓰고 말하는 한국인입니다. 말을 할 때는 표준어로 말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옥산초등학교 3학년 2반 윤성준입니다. 저는 말을 할 때는 표준어로 말하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든 말에는 표준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표준어란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사투리, 욕, 급식체 등 자격이 없는 다양한 말들을 사용합니다. 먼저 사투리는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많이 사용하십니다. 예로는 대갈박, 궁뎅이, 아따 겁나게 등이 있습니다. 사투리를 사용하면 정겨워 보이기도 하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대갈박은 머리를 뜻하는 전라도 사투리지만 요즘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친구를 놀리거나 비웃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지역 고유의 말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욕은 국어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남을 저주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은 감정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게임을 하다 지면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때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에 졌다고 상대를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욕의 예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에는 말로 하는 욕을 넘어서 손가락 욕도 합니다. 국어 시간의 말이란 입에서 나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적절히 사용해야 자신의 생각을 바르게 전할 수가 있고 오해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뿐만 아니라 몸짓과 표정으로도 욕을 하고 있으니 저주에 저주를 더한 것이 아닐까요? 생각 없이 쓴 욕으로 인해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끔찍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급식체는 초, 중, 고 다 사용되는 언어로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언어 자체를 깨버린 말입니다. 그 예로는 이응, 이응, 크크 등 자음만 쓰는 경우와 어쩔, 레알, 밥도둑, 니에미 등을 말을 줄이거나 원래의 뜻과 상관없이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급식체를 가끔 사용합니다. 소설만 사용해도 이해가 가능한 말들도 있어 바쁘거나 문자를 보낼 때 편하고 자꾸 사용하다 보면 재미있어지는 낱말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나쁜 의미로 쓰이고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의 뜻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사용할까요? 바로 표준어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인정받은 표준어를 사용한다면 사는 지역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의미를 잘 알아들을 수도 있고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 뿐더러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의 뜻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투리, 욕, 급식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 표준어를 사용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산초등학교 5학년 1반 김민준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물 세종대왕님이 1446년 음력 9월 10일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훼손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문장 줄이기, 영어와 합성하기, 특정 단어 붙여 새로운 말 만들기 등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무렇지 않게 단지 즐거움을 위해 한글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게임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히읗히읗, 키읔키읔, 기역기역 등 다양한 줄임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은 한글을 만드실 때 자음과 모음이 하나가 되어 소리가 나도록 만드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너무도 쉽게 그 원리를 깨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잼, 핵인싸 등 영어와 합성한 유행어를 이제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유명인들이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춘다고요? 하지만 인싸, 아싸가 표준어인가요? 영어의 인사이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기인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도 한국어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꿀주와 똥피부 등 특정 단어를 붙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냅니다. 의미는 이해할 수 있으나 듣는 편에서는 기분 나쁜 말들이 더 많습니다. 세종대왕님이 훈민정음을 만드실 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으셨는데 오히려 이러한 말들 때문에 서로 더 싸움만 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과연 이러한 한글의 변형은 세종대왕님과 조상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요? 한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조상님들께서 희생당하셨는데 이렇게 함부로 사용한단 말입니까? 영화 말모이를 보셨습니까? 일제에 한글을 뺏길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글은 어렵게 지켜온 조상님의 문화유산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의 한글이 잊혀지고 줄임말, 신조 등만 사용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른말, 고운말을 써서 세종대왕님과 조상님의 뜻을 이어갑시다. 저는 목행초등학교 1학년 1반 곽보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며칠 전에 선생님께서 제가 살고 있는 마을 주변의 간판 이름을 5개 적어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저희 마을을 둘러보며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여러 곳의 간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 목행, 똑방앗간, 종이나라처럼 한글로 된 이름도 있었지만 많은 곳의 간판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간판에 있는 글씨만 보고는 어떤 뜻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어서 1학년인 저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 이름으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바꿔본 이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뷰티 헤어샵은 머리 모양이 예뻐지는 가게로. 두 번째, 목행 카센터는 목행 자동차 문제 해결소로. 세 번째, 카페 스튜디오는 차 마시는 사진관으로 바꿔서 불러보니 영어를 쓰지 않더라도 훨씬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훌륭하다고 인정받은 한글.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한글을 쓸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애써서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말 한글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산초등학교 2학년 3반 이하은입니다. 저는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잠시라도 말을 하고 있지 않으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글입니다. 글자가 없으면 우리는 기록을 할 수 없습니다. 알림장도 쓸 수 없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동시, 편지 등도 쓸 수 없습니다. 무엇과 기록을 하지 못하면 곧 잊어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때 빠뜨리는 것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게 됩니다. 옛날에도 많은 지금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읽기 쉬운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문을 빌렸었는데 한문으로 말을 적고 쓰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문으로 못 읽어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한글을 읽고 쓰기에 정말 쉬웠습니다. 얼마나 쉬운 글자인지 저와 같은 어린아이도 8살 정도면 글을 읽고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자음과 모음 24개 중 하나라도 없으면 소리를 적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님은 천재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글자를 만드셨으니까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우리말과 우리 글을 아끼며 사랑하십니다. 토박이 말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산초등학교 3학년 1반 박은혁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척 추웠죠? 엊그제 무더위로 덥다 했는데 벌써 두꺼운 옷을 꺼내 입어야 하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곧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이 올 것 같아 저는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제가 지금 한 말에 큰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르시겠다고요? 정답은 바로 토박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토박이 말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토박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저도 토박이 말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평소에 쓰는 말이랑 무엇이 다르지? 우리말이면 모두 우리말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어 시간에 아름다운 우리 토박이 말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모두 우리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박이 말이란 쉽게 설명하면 한자가 섞이지 않은 순수 우리나라 말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순우리말 고유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록할 글자가 없어서 중국의 한자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문으로 된 말이 참 많고 토박이 말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명절인 추석도 한가위라는 우리말 대신 대부분 추석이라고 하니까요. 물론 모든 말을 토박이 말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토박이 말을 많이 모르기도 하고 한자로 된 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토박이 말로 표현이 가능하다면 토박이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소중한 우리말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글로 표현된 토박이 말,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말도 우리의 것이요, 글자도 우리의 것입니다. 세종대왕님도 한글을 만드시고 정말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소리와 글이 모두 우리의 것이라니 한글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저는 토박이 말에 대해 배운 후 토박이 말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도 토박이 말을 들으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쁘거든요. 한이바람, 새털구름, 양털구름, 도둑눈, 설밥, 는개, 이슬비. 3학년 국어책과 독서 골든벨 대회 때문에 읽었던 뜨고지고라는 책에 소개된 토박이 말들이었습니다. 새털처럼 가벼워서 하늘 높이 떠있는 새털구름, 도둑처럼 몰래 내렸다고 해서 도둑눈, 설에 내리는 밥 같은 눈이라고 해서 설밥. 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뜻도 쉽게 이해되죠? 이렇게 아름답고 쓰기 좋은 순우리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외국어와 합친말, 줄임말 등 우리말을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말과 한글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지만 지금부터라도 한글에 대해 더 공부하고 우리말 지킴이 강훈누리 박은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름답고 예쁜 순우리말, 토박이말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이 사랑하며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574돌)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 대회 말하기 부문에 참가하게 된 청주 일신여자중학교 1학년 1반 강지우입니다. 한글날은 조선 초기 세종대왕이 우리의 글자인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것을 기념하여 정한 날입니다. 지금의 한글날은 1926년 각야날로 정한돼서부터 시작되어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을 고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 즉위 25년인 1443년 12월에 한글이 아니라 훈민정음으로 불리는 글자가 완성되고 이 글자에 대한 원리를 연구하여 해례를 만들고 용비어천가와 같은 작품을 통해 글자를 적용시켜 본 후 1446년에 한글이 정식으로 반포되었습니다. 한글은 만든 사람과 만든 원리가 분명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문자이며 세종대왕과 집현전의 여러 학자들이 힘을 모아 만든 자랑스러운 우리 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글을 접하고 사용하는 우리 사회는 그 고마움을 잊은 채 뜻 모를 신조어와 줄임말,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 등으로 소중한 한글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유행하는 각종 놀이 문화에는 욕설이 주요 주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욕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매김한 욕설 등 비속어 사용 문제는 한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신문화까지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욕을 쓰는 이유는 남들이 다 쓰니까 쓴다는 사람부터 스트레스 해소, 친근감의 표현, 습관 때문이라는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외래어의 유입과 줄임말 사용으로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소통의 발달로 생겨난 줄임말은 이미 일상 용어로 사용된 지 오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장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물론 언어는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이지만 이런 근본도 없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무분별한 줄임말과 외래어 때문에 우수한 우리 글 한글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방역 용어들이 난무하면서 순수 우리말이 멍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언어 혼용이 우려되자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연쇄적 감염을 일컫는 N차 감염을 연쇄감염, 연속감염으로, 트윈데믹은 감염병 동시 유행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편의를 위해 또 시대와 문화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조어, 줄임말, 외래어 등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를 반영하고 있어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도 앞으로도 사회는 변화하고 다양한 문화가 자리 잡으면 더 많은 신조어, 외래어, 줄임말 등 한글이 파괴되는 현상은 끝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은 이런 한글 파괴 문제점들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고 비판만 하며 사용하지 말자는 그런 식의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수한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 애쓰신 세종대왕과 여러 학자들의 뜻을 받들어 한글 창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한글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와 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한 언어 변화의 시대 반영을 제대로 파악하여 최대한 우리의 고유한 한글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우리 모두 관심 갖고 연구하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한글 사랑과 한글 바로알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여중에 다니고 있는 14살 최서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글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자신이 우리말과 한글에 대해 많이 알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담도담과 가루비와 같은 순 우리말보다는 스마트폰, 텔레비전과 같은 외국어나 외래어가 더 익숙하시지는 않나요? 또 미용실보다는 헤어샵과 같은 외국어로 표시된 상표나 간판이 더 세련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새 말을 만들거나 표기할 때 외국어인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우리말과 한글이 점점 새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보다 외국어가 더 익숙한 현재 우리 세대의 부끄러운 언어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한글의 우수함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당연하다는 듯 한글을 쓰고 있으니 한글의 소중함을 점점 잊어가는데요. 하지만 우리 한글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언어입니다. 유네스코에서는 해마다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가장 공이 큰 사람에게 상을 주는데요. 그 상의 이름은 바로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이라고 합니다. 상의 이름에서부터 세종대왕이 들어가는 것을 보아하니 csak 보아도 한글의 우수함을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글로 만든 옷을 아시나요? 이 옷은 한글을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옷인데요. 옷뿐만이 아니라 많은 물건들이 한글을 사랑하기 위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옷을 만드는 것은 쉽게 따라할 수 없으니 우리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맞춤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이딴 허감도 없게 만드는 틀린 맞춤법은 좋은 인상을 남기기도 어렵지만 한글을 틀리게 사용하는 것이니 맞춤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한글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불필요한 외래어, 줄임말 사용은 줄이기입니다.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불필요한 줄임말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한글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보고 그 나라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말을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야 합니다. 한글날을 그저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 우리 모두 아리아리! 안녕하십니까? 경덕중학교 1학년 한글을 사랑하는 손승윤입니다. 학교의 대표는 교장, 병원의 대표는 원장, 회사의 대표는 사장, 그러면 한 반의 대표는 반장이 맞을까요? 저는 그동안 반의 대표 학생으로 반장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장, 부반장을 어느 때부터인가 회장, 부회장으로 부르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두 단어 모두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반장에서 회장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이며 어느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올바른 용어는 바로 회장입니다. 반장이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학교 생활 속 일제잔재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일제시대 급장 혹은 반장은
학급에서 실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주로 담임교사에 의해 지명되어 담임교사의 대리자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일제단지로 사용되는 그릇된 용어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학생들의 배움터, 학교에서부터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듯 사용하고 있는 일제잔재 용어들을 더 알아보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겠습니다. 할 때의 훈화도 일제강점기의 군대 용어로 우리 국민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결석계, 휴학계 등 뭐뭐계로 끝나는 말들도 일본에서 공문서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녀노소 어떤 관계에서든 서로 힘을 실어주고 응원하는 용어로 파이팅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이 파이팅도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출전 구호였다고 하니 놀랍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교실에서 선생님께 인사하기 위해 회장이 일어나 차렷 경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일제잔재 중 하나라는 사실 아셨나요? 차렷 경례는 군대식 거식 경례로 일왕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소풍, 수련회는 일본에 조선인 학생들을 보내 일본 문화를 익히게 하여 민족 정신을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활동이라고 합니다. 저는 물론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사실을 알고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위의 용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장, 부반장은 회장, 부회장이 맞습니다. 훈화는 덕담, 도움 말씀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결석계, 휴학계 등은 결석 신고서, 휴학 신청서 등 신고서, 신청서를 사용하여 쓸 수 있습니다. 파이팅은 잘하자, 힘내 또는 순 우리말 아리아리로 말할 수 있고, 차렷, 경례는 바른 자세, 인사로, 수학여행, 소풍, 수련회는 문화탐방, 문화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으로 사용하길 권장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제잔재 용어들은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좋은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이 세계적인 음악순위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그중 1위 곡 방탄소년단의 한글 노래를 전 세계인들이 다 함께 따라 부르는 모습에 전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를 많은 나라 사람들이 즐겨보며 그 대사를 이해하고 따라하기 위해 한글을 배운다는 기사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한글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부터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 교장 선생님 덕담하실 때 우리 반이 조용히 경청해서 좋았어. 내년 문화탐방 때는 우리 다 같이 즐겁게 다녀올 수 있도록 아리아리 하자! 안녕하세요. 저는 일신여자중학교 1학년 3반 2번 김삼명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잊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두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가족, 친구, 휴대전화,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며 누군가는 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질문한 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란 듯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한 가지의 질문을 더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 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 더는 없는 건가요?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질문자에게 되레 물어봅니다. 여기서 더 소중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처음 질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한글이라는 순우리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도 다 우리가 한글이란 걸 알고 있어서입니다. 라고 첫 질문자는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종대왕님이라는 위대한 분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분이 한글을 만드셨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세종대왕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고 많은 것들을 하셨는지 다들 정확히 아시나요? 예전을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한글, 즉 훈민정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문을 사용하여 많은 백성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에 많이 시달렸고, 그걸 본 세종대왕님께서는 백성들이 더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두라는 걸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이두란 한자를 국어의 문장 구성법에 따라 고친 표기법인데, 백성들은 한문을 사용할 때나 이두를 사용할 때나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새 문자를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 문자를 만든다고 모두에게 알린다면 분명 누군가는 반대할 것을 아시고 비밀로 하시며, 정의공주와 훗날 5대 문종인 세자가 세종대왕님을 도와 1443년에 28자로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대제학들은 훈민정음을 사용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였지만, 세종대왕께서는 정인지, 신숙주, 성상문 등 지평정 학자들과 함께 더 큰 노력 끝에 3년 뒤인 1446년 9월에 훈민정음을 세상에 널리 반포하셨습니다. 이후 백성들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며 양반한테 속을 일도 없어졌고 자유롭게 책도 읽을 수 있게 됐으며 글을 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종대왕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밤새 연구하시고 큰 노력을 기하셨습니다. 즉 세종대왕님께서는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훈민정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늘날로 돌아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글을 너무나 당연한 듯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글은 총 11,174자나 있으나 아직 어린아이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우리말이 아닌 자연스럽게 외래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엄청나게 우수한 글이란 걸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창제 정신이 가장 뛰어난 문자로 세계에서 평가받고, 창제 정신과 더불어 제자 원리의 독창성과 과학성에 있어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님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 문맹자를 없애기에 좋은 글자임을 세계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글이 우리 곁에 온 것처럼 우리가 한글을 더 자세히 알아가고 다가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을 더 소중히 다루고 외래어나 줄임말이 아닌 온전히 순우리말을 습관처럼 사용하게 될 때까지 더더욱 노력해야 하고, 욕설이나 은어를 사용하는 대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한글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훌륭한 글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지난 9일 한글이 기리는 한글날에 황금 같은 휴가 잘 보내셨나요? 한글이 창제하신 우리 조상님들 덕분에 행복한 휴식 시간을 가졌지만 우리 글에 대한 고마움을 한 번 더 되새겨본 분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제2회 세계문자올림픽대회에서 우리의 문자 한글이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습니다. 한국, 미국, 러시아, 독일 등 27개국의 문자들이 경합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치열한 경합 중 우리의 문자 한글이 3위를 차지한 알파벳을 제치고 당당히 1등을 했다는 기쁜 소식을 알고 계실까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쓰기 쉽고 가장 배우기 쉽고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인 한글을 여러분은 올바르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글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글의 사용이 변화되거나 왜곡되고 인터넷상이나 SNS상에서의 줄임말, 외래어 등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한글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자세히 알아보고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글과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알아보고 시작합시다. 한글 즉 훈민정음은 조선시대의 한자를 사용하여 글 읽기와 쓰기 등의 어려움을 겪던 백성들을 위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창제하였습니다. 이렇게 깊은 뜻과 의도로 만들어진 한글은 그만큼의 가치성과 우수성도 뛰어납니다. 한글은 그 어떤 나라의 문자보다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을 붉은색, 붉으스름하다,
붉다, 빨갛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발성기관의 모양을 토대로 만들어져서 배우기 쉽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의 우수성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한글을 소중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일본어에서 유래된 표현을 바른 표현으로 바꿉시다. 일제감정기 시절 한글을 쓰지 못하게 억압하고 일본어를 쓰게 하였던 그 시절의 잔향이 남아 일본어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삐까번쩍하다라는 단어는 일본어 삐까에서 온 일본어 토 용어입니다. 삐까번쩍하다라는 말 대신 번쩍번쩍하다라는 순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합시다. 또한 흔히 노가다라고 쓴 이 단어 역시도 일본어의 잔해입니다. 앞으로는 노가다 대신 막노동하다, 막일하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둘째, 올바른 한글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글을 바로 알리는 프로그램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S의 우리말 겨루기, MBC의 우리말 나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몰랐던 맞춤법, 다양한 정보, 발음 표현 등을 알 수 있어서 한글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레 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K-팝을 이용하여 한글의 우수성이나 한글의 올바른 표기법을 음악에 담아내어 홍보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관련 소식에서 코호트 격리, 팬데믹 등 영어로 된 정보를 접할 때 어떠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더라면 그 뜻을 찾아보는 번거로움은 덜하지 않았을까요? 아름다운 우리 민족의 고유 문자 한글은 인터넷에 의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잘못 사용되거나 다른 언어에 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 고유의 글을 홍보하여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고유 글을 후손 대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슬기로운 한글사랑 실천을 함께합시다. 나는 대한민국 한국에서 태어났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한글이란 언어를 사용한다. 한글은 1443년에 세종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로 세종대왕이 발표할 당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으로 불리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게 된 계기는 백성들이 글자 없이 생활하면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고 궁일하게 여긴 마음이다. 즉,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한글이란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 훈민정음은 조선시대 한글이 만들어진 당시 공식 명칭으로 이웃우리말 표기법으로 나온 다른 이름이 지금의 한글이다. 일제강점기에 주시경이 흐다와 하나라는 뜻을 담아 우리말을 한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부터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이 미처 몰랐던 한글의 우수성을 몇 가지 살펴보고 세계가 주목하게 된 한글 사례들을 알아보자. 첫째로 쉽게 익힐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을 마치기도 전에 깨칠 것이요 어리석은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한글을 익히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또한 인쇄체, 필기체 등이 따로 없어 하나로 지정된 음소로 그대로 읽으면 되기에 그 어떤 문자보다도 쉽게 익힐 수 있다. 둘째로 독창적이며 자주적이다. 일본의 가나와 영어의 알파벳 등 대부분의 언어는 외국의 글자를 흉내낸 문자이다. 하지만 한글은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각고의 고민과 노력 끝에 만들어낸 우리 민족의 고유 글자이다. 마지막으로 만든 사람과 목적, 때, 역사가 분명한 글자이다. 한글은 파스파 문자, 태국 문자, 키릴 문자와 같이 창제자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자 중 하나이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만든 사람과 반포일, 창제 원리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문자이다. 요즘 이러한 한글에 대해 세계가 주목하게 된 단어들이 있다. 한글 단어가 외국에서 고유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외국 공영방송에 오늘의 단어로 소개되기도 한다. 경로는 다양하고 전파 속도는 빠르다. 첫 번째 사례로는
먹는 방송의 줄임말 먹방은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국내 먹방 크리에이터들의 활발한 활동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미국 AP통신은 한국에 뿌리를 둔 먹방이라 불리는 영상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타고 미국과 전 세계로 퍼졌다면서 먹방의 핵심은 사회적 활동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과도 식사를 통해 사람을 연결하는 방법이라고 보도했다. 두 번째 사례로는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서열주의 등을 꼬집어 부르는 말 꼰대가 영국에서 화제를 모았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오늘의 단어로 꼰대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BBC 방송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단어들을 오늘의 단어로 소개하고 있다. BBC는 꼰대를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한글에 대해 한국 사람으로서 그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한글을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은 사이버상에서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글의 맞춤법을 무시하며 사용하고 우리 한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영어 조기 교육 등이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또한 실제로 친구들끼리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 유행어, 초성, 줄임말 사용으로 교우 간의 소외감,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등 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우리나라의 문자를 창제하신 세종대왕님의 마음을 깨달아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글 사랑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한글은 창제자와 창제 연도가 명확한 글자입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인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시나요? 세종대왕은 여진족을 정벌하고 왜구를 추천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집현전을 설치하여 인재를 키우고 나라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보다도 훈민정음을 만든 것입니다. 훈민정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자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열심히 일하는 백성들은 배울 시간이 없어 양반들이 주로 사용하는 글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은 그를 가엽게 여겨 훈민정음을 창제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많은 신하가 반대의 의견을 보였지만 굴하지 않고 집현전의 학사들과 함께 밤새도록 연구하였고 마침내 1446년에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이 있는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한글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나요? 한글의 자음에는 말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말소리에 필요한 발음 기관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그 원리로 글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소리는 몇 개의 획만 추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은 매우 뛰어나 세계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한글날은 이러한 한글의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과 공로를 기리는 날입니다.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 글자인지 알게 되었다면 우리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졌을 것입니다.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외래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고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말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말이 세계화되고 더 오래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수하고 자랑스러운 한글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안녕하세요. 일신여자 중학교 1학년 1반 21번 조아현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글 하시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세종대왕? 아니면 훈민정음? 저는 사랑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 이유는 한글을 사랑하고 보존해야 우리의 언어가 남기 때문입니다. 한글 즉 훈민정음은 흔히들 신비로운 문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것은 세계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한글만이 그것을 만든 사람과 반포이를 알며 글자를 만든 원리까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글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필요 없는 다른 나라 말 사용하지 않기입니다. 저희 가족, 아빠, 엄마, 오빠의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저희 아빠는 후루크, 시마이, 만땅, 스마일리, 스레파, 가오 등의 일본어를 많이 쓰시고 저희 엄마는 루틴, 메리트, 스터디라는 영어를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오빠는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꿀잼, 관종, 얘들아라는 인터넷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한글의 우수성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들 중에서 창제자와 창제 연도가 명확히 밝혀진 몇 안 되는 문자입니다. 이 창제 정신과 더불어 제작 원리의 독창성과 과학성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이러한 한글의 특성은 국제기구에서도 공인을 받았는데요. 특히 유네스코에서 매해마다 세계에서 문맹 퇴치에 공이 큰 사람들에게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상의 명칭이 세종대왕에서 비롯된 것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가장 배우기가 쉬워 문맹자를 없애기에 좋은 글자임을 세계가 인정하기 때문인 것처럼 한글의 우수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요즘 한글의 우수성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의해 한글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한글을 보존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한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한글 경덕중학교 1학년 3반 1번 강민진. 내 동생은 8살이다. 나랑 6살 차이가 난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랬듯이 받아쓰기 공부에 열심이다. 한 글자 한 글자 엄마가 불러주시면 또박또박 받아쓰다가 순간 멈추고 엄마를 멀뚱멀뚱 바라본다. 에? 모음이 헷갈렸던 것이다. 세종대왕님께서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 만물의 조화를 담아 모음을 만드셨다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한 동생은 투덜거리기만 한다. 내 동생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글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SNS에 올라오는 글들 중에 맞춤법이 틀린 경우가 정말 많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줄임말이 유행을 넘어 일상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진다는 갑분싸.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라는 할만, 한 같은 신조어들은 하루에도 몇 개씩 생겨나서 자연스러운 소통을 방해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우리 엄마가 가끔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말이다. 한글이 뛰어나다 해도 그 한글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진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가 있지만 문자가 없어 예전부터 내려오는 문화를 기록할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의 공식 문자인 로마자를 쓰고 있었지만 찌아찌아족 언어의 발음을 제대로 표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를 고민하던 그들은 한글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들이 한글을 배우는데 1대1로 3시간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지혜로운 자는 아침을 마치기 전에,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 라고 했으니 과장된 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짧은 배움으로 그들의 거의 모든 발음을 기록해줄 수 있는 문자는 한글밖에 없을 것이다. 나는 영어로 대화하는 화상통화 수업을 하다가 누런색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노란색과 다른 누런색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고심하며 번역기의 도움을 받았지만 누런색은 그저 옐로우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생각해보니 누렇다, 노랗다, 샛노랗다, 누리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죽죽하다 등 한글로는 노란색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지만 영어로는 한글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미묘한 단어의 차이로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한글에 무척 감사했다. 우리의 시나 소설 등 문학 작품이 노벨상을 받지 못한 까닭은 어쩌면 다른 나라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거나 작가의 의도대로 의미를 전달할 수 없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윤동주 시인의 별에는 밤에서 별을 새는 밤이 아닌 별을 해는 밤은 어떤 밤이고 쉽게 오는 아침과 쉬이 오는 아침이 어떻게 다른지 다른 언어로 설명하기 힘들 것 같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주요섭 소설가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등 우리나라의 문학 작품들은 사소한 단어 하나로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동의 깊이와 그들의 그것이 다를 수 있다. 문학과 더불어 흥의 민족인 우리나라의 노래 장르,
K-팝이 유명해지면서 외국인들도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노랫말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봤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들이 인터넷이나 SNS 등의 노래 가사의 뜻과 어투의 차이 등을 물어보는 것을 보고 나는 정말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특히 SNS에서 사랑하오와 사랑해요가 무슨 차이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외국인을 보았을 때 한글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좋았고, 다음에는 이런 질문에 지금보다 정확히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한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아이들 말이나 사투리 하나도 모두 연구하시면 물론 홀로 된 사내나 한 맺힌 여인의 노래까지도 수집하셨다고 한다. 모든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과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그대로 배어 있어 세상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줄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한글이 탄생했을 것이다. 8살 때 동생이 예쁜 한글을 하나하나 배워가듯이 우리도 차근차근 잘못된 한글 사용을 고쳐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경덕중학교 2학년 곽수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과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작 한글이 만들어진 계기나 원리 등에 대해선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한글을 쓰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한글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그 위대함과 멋을 알고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글이 없던 조선의 사람들은 당시 쓰던 한자를 사용하면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한자가 어려워서 거의 배우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살아가면서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도 글자를 모르니 억울해도 바로잡을 수 없었고, 농사에 관련된 책을 읽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사는 가족들과 편지 한 통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권리를 쓸 수 없었던 백성들을 본 세종대왕은 다른 민족들은 저마다 고유의 글자를 쓰는데 한자가 아닌 또 다른 글자를 빌려 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집현전에 모여있던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 즉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한글은 여러 가지 원리로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자음자는 사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상형, 가획, 병서의 원리가 쓰였습니다. 모음자는 자연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상형과 합성의 원리가 쓰였습니다. 이렇듯 한글은 자주적이면서도 백성들이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과학적이고 여러 원리에 의해 정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한글의 특성에는 먼저 중국의 한자나 일본어의 수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자는 5만 개 이상이고 일본어의 수는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를 합하면 100여 개가 됩니다. 반면에 한글은 40개의 적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훨씬 배우기 수월합니다. 두 번째는 한글은 기본자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본뜨거나 더해서 다른 글자를 만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것입니다. 가획이나 합성 등의 원리를 사용해서 기본 원리만 알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를 풀어서 쓰는 모아서 쓰기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음절 단위로 모아서 쓰기 때문에 의미를 금방 파악할 수 있고 빠르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한글의 특성들을 통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얼마나 고려하고 연구해서 만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글이 만들어지면서 생활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한글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며 썼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은어와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말하기 때문에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글의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고운 말과 바른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글이 없었더라면 여전히 한자를 빌려서 쓰거나 다른 나라의 문자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느껴 생활이 불편했을 것이고 고유의 글자가 없으니 자주적이거나 독립적인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욱 소중하게 생각해 바른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글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식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은어나 비속어를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용하기 전에 내가 사람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고 나의 기분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한글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한글을 바르게 사용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한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는 자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또 올바른 언어 생활은 물론이며 민족과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덕중학교 2학년 곽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신혜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올 연초 발생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아직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우울, 무기력감을 뜻하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8월 새말 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여러모로 검토해 코로나 블루의 대체어로 코로나 우울을 선택하였고 국민 600여 명 중 절반은 적절하다고 답한 기사를 어느 날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미소를 지은 뒤 바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말은 이렇게 우리의 작은 관심에도 변하기 마련인데 잠시라도 한글에 대해 게을리하다가는 우리말이 영어글에 치여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것을 뺏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신의 것을 한글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즉, 한글은 어떤 나라의 그 누구 것도 아닌 한국인이라면 쓰는 자랑스러운 언어이며 우리 것입니다. 한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를 향해 바라볼 때 우리는 외래어, 그리고 은어, 비속어 등을 다른 곳을 향해 바라본다면 한글은 얼마나 외로울까요? 자음, 모음만 적절히 혼합한다면 어떤 글자도 만들 수 있는 멋진 우리말인 것은 사실이며 장점이지만 이 우리말을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순 우리말 단어 뜻을 찾아보며 배우며 한글의 장점을 찾아보고 작은 습관이라도 가지며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여 우리의 자랑, 한글을 지킬까요? 라고 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킵시다 라고 할 때이죠. 혹시 순 우리말 중 온세미로라는 말을 아시나요? 가르거나 쪼개지 않고 생김새 그대로, 자연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저는 배웠습니다. 이 예쁜 말처럼 우리 한글도 변함없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사랑합니다.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이요. 한글의 우수성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피플. 한글 레알 쓰는 것도 예쁘고 자판으로 적는 것도 개편함. 심지어 과학적이라서 해외 인사 친구들한테 자랑도 싹 가는. 한글 진짜 존멋.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건지 잘 아시겠나요? 이처럼 외래어, 줄임말, 욕설 등으로 인해 아름다운 한글이 사라지고 문장 자체가 아름답지 못해지면서 전달까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과학적이며 세계인이 인정한 우리의 한글. 이대로 한글의 우수성을 무시한 채 사용해도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처음 문장을 바른 문장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글의 우수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먼저 한글은 쓰는 것도 정말 예쁘고 자판으로 적는 것도 매우 편리합니다. 또 과학적이라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자랑도 가능하다는 아주 좋은 우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글 정말 멋있지 않나요? 어떠신가요? 처음에 들은 문장보다 듣기에도 보기에도 훨씬 좋아진 게 느껴지시나요? 이토록 아름다운 우리의 한글, 앞으로는 더욱더 애정을 갖고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증평 형석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경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쓴 글의 제목은 한글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입니다. 지금부터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고 한 달 뒤 옹알이를 시작했고 4달 뒤 엄마라는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디뎌보기도 전에 말을 먼저 했으니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알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은 다른 나라로 이민 가지 않는 이상 죽기까지 한평생 한글이라는 언어를 쓰게 될 것입니다. 1443년 한글은 백성을 생각하던 세종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한자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던 백성들은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뜻을 말할 수 있게 되어 이들에게 선물을 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글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선물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다 보니 가지각색의 비속어와 줄임말, 신조어 등이 생겨나 여러 세대들의 소통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지 어연 30년쯤 되었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만든 것이 한글이라는 말인데 어찌 한글을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줄이거나 없애려면 우리말의 기원과 우리의 말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동생과 할머니께서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쓰는 듣보잡, 아 등 줄임말로 인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세대 차이라는 것으로 서로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나 알지 못하는 물건, 음식 등이 있겠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을 줄여 쓴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전화가 끝난 뒤 저는 동생에게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줄임말을 쓰지 않는 게 어떠냐며 주의를 주었고 동생은 그렇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성세대들을 위하여 말에 대한 배려를 하다 보면 그것이 말의 습관으로 되어 줄임말이나 신조어 등을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억울하거나 도태된 사람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말을 지켜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큰 일을 불러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런 생각보다는 나부터 행동하고 지켜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말인 한글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온 선물인 한글을 잘 받아서 쓸 줄 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석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김지민입니다. 제가 읽어볼 수필의 제목은 세종대왕님한테 혼난 썰 푼다입니다. 지금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오늘 엄청난 꿈을 꾸었다. 어느 때와 같이 교실에서 친구와 말도 안 되는 신조어와 줄임말을 써가며 서로만의 대화 세계에 빠져 있었다. 뭐 나도 당연히 내가 쓰는 언어들이 틀렸다는 것쯤은 안다. 하지만 내가 재밌으며 됐다며 단순히 넘겼다. 우리는 귀여운 사진을 보며 야야 헐 대박 이거 완전 졸리 그러게 이거 완전 앳빼시네. 그런데 웃음만 공존하던 우리의 공간에 누군가 침범해 떡하니 자리 잡았다. 우리는 멍하니 그의 정수리를 바라보았다. 서로를 마주보며 의아해하던 순간 갑자기 누가 봐도 화가 잔뜩 난 얼굴을 드러내며 고개를 들었다. 민속촌에서나 볼 법한 이상한 차림새에 어딘가 익숙한 얼굴 생각이 날 듯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야 누구지? 내 친구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더니 겁에 질린 아이처럼 사색이 되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가라앉은 듯 하였다. 누군데 그렇게 사색이 됐어? 누군데? 그러자 친구는 재빨리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다. 세종대왕. 나는 친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허탕하게 웃으며 그의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내 나도 웃음을 그친 채 사색이 되었다.
잠시의 정적은 내 앞에 앉아있던 세종대왕님이 화를 내며 깨졌다. 너희들 내가 만든 한글에 장난쳤지? 도무지 머리로도 눈으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벙쪄있는 우리를 보다 또다시 입을 떼는 세종대왕님. 내가 수십 년 고생하며 만든 한글을 줄이고 변형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틀린 말이 아니었다. 우린 어떠한 말도 꺼낼 수가 없었다. 들려오는 깊은 한숨과 함께 사방이 검게 물들었다. 나는 놀라기도 잠시 한편의 영화처럼 세종대왕님의 일생이 스쳐 지나갔다. 진짜 꿈인가? 나는 잠시 즐긴 영화의 여운을 느끼며 세종대왕님을 바라보았다. 자, 똑똑히 봤지? 내가 만들어낸 한글과의 추억. 그저 편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나의 한글이 너희들로 인해 먼 훗날에는 나에 대한 기억이 아닌 줄임말, 신조어로 기억되게 생겼어. 나는 점점 잊혀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바꾸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라. 나는 미안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사과를 건네려던 순간 세종대왕님은 아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온화한 미소를 띠며 자, 이제 너희들이 내가 새긴 한글의 흔적 잊지 말고 지켜줘. 알겠지? 대답을 듣지도 않고 사라진 세종대왕님. 우리 빼고 모든 것이 멈춘 것만 같았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 교실을 나와 무작정 지나가는 한 친구를 붙잡아 물었다. 혹시 이거 꿈일까? 나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할 대답을 예상하였지만 내 예상에서 완벽히 빗나간 대답이 들려왔다. 붙잡은 손을 뚫어져라 바라보다 입꼬리를 올렸다. 다음에는 혼나지 마. 눈을 떴다. 허공을 바라보다 정신을 차렸다. 나는 문득 떠오른 생각에 급하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나는 훈민정음이 있다는 간송미술관으로 향하였다. 나는 훈민정음 앞에서 한창을 생각하였다. 보는 것만으로도 세종대왕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내가 평소에 쓰는 신조어, 줄임말들이 상처가 됐겠구나. 반성하며 꿈에서는 미처 하지 못했던 미안함을 전했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하며 먼 훗날에도 세종대왕님의 한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더 이상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을게요. 다음에도 제 꿈에 나온다면 그 온화한 미소로 칭찬해주세요. 그 후로 나는 습관처럼 나오는 말들을 줄이며 친구들에게도 줄임말 사용을 줄이자 하였다. 친구들은 제일 많이 썼던 내가 왜 저러냐며 변화한 내 모습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한글의 소중함을 깨달은 나처럼 모두가 한글을 신조어나 줄임말로 기억하는 모습이 아닌 세종대왕님의 한글로 현재도 미래에도 잊히지 않았으면 한다.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를 소중히 해야지. 이렇게 내 웃기고 슬픈 이야기는 여러 교훈만이 남았다고 한다. 여기까지 제 수필 읽기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사랑 대성여자상학고등학교 1학년 2반 피영주. 여러분, 과거에는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빌려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자는 어려워서 백성들이 쉽게 사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백성들을 위하여 문자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져 있는 훈민정음이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안타까울 수가 있겠는가? 현대인들의 말의 변화 때문에 점점 망가져 가기만 하는 한글의 현실.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창조자인 세종대왕이 슬퍼하고 있으니 어떻게 한글을 되찾고 대체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인 훈민정음이 백성들을 향한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과 얼이 담겨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계속 달렸던 국민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이 언어, 현대인들이여 더 이상 줄이거나 소리나는 대로 써서 한글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노력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의 문자가 사라져가는 첫 번째 단계의 시작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없어져 가기만 하는 현실에서 지금 우리는 앞장서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한글을 바로 알고 쓰는 쉽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아갑시다. 이렇게 뛰어난 한글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잘 사용하여 꼭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언어가 타인을 욕하고 비방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데 사용하기를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한글의 순수한 의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큰 글자요, 바른 글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한글은 한국어의 고유 명사로서 1443년 조선 제4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창제하여 1446년에 반포하였습니다. 세계 문자 가운데 한글은 흔히들 신비로운 문자라 부르곤 합니다. 그것은 세계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한글만이 그것을 만든 사람과 반포일을 알며 글자를 만든 원리까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글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할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올바르지 않은 한글을 쓰는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텔레비전을 틀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줄임말, 은어, 비속어, 외래어 등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전 세계에서 극찬하고 있는 한글을 정작 우리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글을 쓰고 있는, 앞으로도 써나갈 우리부터 바른 표기법과 맞춤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걸 고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바른말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한글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부터 조금씩 바른말을 사용함으로써 한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됩시다. 지금까지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6반 이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에 대해 되새겨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학교에서도 배우고 뉴스로도 접하며 알고는 있지만 요즘 들어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때가 있는데 이는 바로 시를 읽을 때입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를 읽고 먹먹함과 뭉클함을 느끼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내면의 나와 현실의 내가 마주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비유와 다양한 표현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하나하나의 구절이 가슴에 새겨지며 여운을 남깁니다. 이렇게 글 안에 담긴 의미와 색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글자가 또 있을까라고 느꼈고,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가 쓰는 한글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많이 접하여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좋겠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말 한글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영상매체의 발전으로 수없이 많은 TV 프로그램과 인터넷 방송을 접하기가 어렵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무분별한 유행어들과 은어, 비속어 등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이 점점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현상일까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거나 뜻 모를 단어나 줄임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방송이나 유행하는 노래 가사 속에서도 비속어나 은어, 줄임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져야 할 초등학생 시기에 인터넷 방송을 접하면서 그 방송인의 말투를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 뜻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지도 않은 채 무분별한 언어 사용으로 주위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것도 모르냐며 놀림을 당하거나 심하면 따돌림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이기에 무리에 끼어있기 위해 조금씩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입에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언어는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비속어와 은어의 사용이 언어의 변화라고 볼 수 없고, 이런 단어들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하는 비속어의 뜻을 바로 알게 하고 안 좋은 단어란 걸 인식시켜야 합니다. 올바른 말을 인터넷 방송이나 TV 프로그램 등 접하기 쉬운 매체에서부터 사용하는 말이 올바른 말이 되어 혼자가 아닌 모두가 동참하여 이루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6반 원순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성여상 1학년 이지은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한글. 우리말 한글은 인류가 사용하는 문자 중에서 창제자와 창제 연도가 명확히 밝혀진 몇 안 되는 문자입니다. 한글은 창제 정신이 지주, 애민, 실홍에 있다는 점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로 평가받습니다. 한글은 외국인들도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쉬운 문자이고,
제자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입니다. 또 한글의 모음은 언제나 일정한 소리를 가지고 있고 세계 각 지역의 언어 체계에 맞추어 약간씩 응용하면 세계적으로 보편화될 수 있는 문자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청소년들이 사이버상에서 사용하는 은어나 비속어, 속어 등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나 비속어, 속어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제대로 된 한글 맞춤법을 무시하는 말들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한글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올바른 한글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맞춤법도 제대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석고 1학년 조희진입니다. 제목은 우리 기억 속 잊혀가는 한글입니다. 한글하면 떠오르는 것은 한글날, 세종대왕, 훈민정음 정도로 떠오른다. 평소 한글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고 한글날에도 조차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다. 학교에서 한글날 때문에 대회를 열거나 이런 글을 쓸 때만 한글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 이렇다 보니 막상 한글에 대해 설명하려 하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고 과학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 이 정도로만 알고 그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다. 만약 외국인이 나에게 한글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제대로 알려줄 수 없을 것 같아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한글날은 10월 9일로 공휴일인데 날짜를 잘 모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한글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 소중함을 잊고 사는 걸지도 모른다. 우리 실생활에 보면 자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최신 노래를 들어보면 한글로만 된 노래보단 영어를 넣어서 라임을 맞추거나 그냥 멜로디만 좋게 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이끈다. 우리가 아무리 외래어를 접하지 않을 순 없지만 영어를 넣어야지 좀 멋이 산다는 생각과 사람들에게 가사의 메시지를 전한다기보단 리듬감 형성 때문에 영어의 안 좋은 뜻을 가사에 집어넣고 그 뜻을 모르고 따라 부르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가 한글이 중요하다고 느끼기보다는 외래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길을 걸어가다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상업 간판들이 영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부터 시작하여 청소년, 어른까지 다들 한글의 올바른 말이 아닌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 나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비속어나 은어를 쓰는 애들이 많다. 비속어와 은어, 신조어, 줄임말 등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한글의 소중함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널리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래어를 아예 접하지 않을 순 없으니까 매년 한글날만큼이라도 전 국민이 다 참가할 수 있는 한글에 대한 문제 퀴즈나 한글에 대한 것을 해서 자발적으로 신청해 상품을 주는 형식으로 이벤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바쁜 현대인들과 청소년들은 한글날이 공휴일이니까 그저 쉬는 날이라고만 생각하고 지나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한글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알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요즘은 유튜브나 SNS를 많이 하니 한글날에 한글을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그날에는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에 한글을 홍보하는 영상 또는 게시물을 올려서 우수 작품을 뽑아 상품을 주는 계획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내가 혼자 호주 홈스테이를 간 적이 있었다.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소통해야 하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에서 한국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리웠었다. 나는 비로소 한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따라서 우리는 한글이 편함을 알아야 되고 한글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감사합니다.